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2023년 1월 중국의 제조 PMI가 50.1%로 임계치 50%를 넘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PMI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숫자가 높으면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50%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달보다 다음 달이 지표가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50.01%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다음 달도 이번 달과 비슷할 거다라는 전망이 주로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춘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춘절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중국분은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춘절을 다녀오라면서 가능한 편하게 오래 있다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봉급을 아주 조금만 준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찍 돌아와도 회사도 난감하고 당신도 좀 쉬어야 될 테니 푹 쉬다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1%라고 하니 약간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통계국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PMI를 조사하고 있는 차이신 PMI가 있죠. 차이신이 발표한 제조 PMI는 49.2%로 임계치 50%보다 0.8%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표하고는 0.9% 차이를 보인 것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PMI 조사를 위해서 설문을 하는 대상 기업들이 국유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요. 반면에 차이신 PMI의 경우에는 설문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위주의 조사인가 국유 기업 위주의 조사인가에 따른 그런 차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50% 전후로 해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크게 개선되거나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기업가 분들에게 매달 소위 체감 지표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 PMI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것은 한인 기업인들이 느끼는 중국의 경기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난 1월 제중 한인 기업인들의 체감은 64.3%로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들 있었습니다. 게다가 12월의 기대치는 27%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1월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 방역이 완화가 되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중국이 예전의 경제로 다시 활발한 경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이 제조 PMI를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대형 기업만 임계치를 넘었고요. 중형기업이나 소형기업은 역시 50% 아래였습니다. 다만 이런 중소기업들의 PMI가 비록 임계치 아래라고는 해도 지난달보다는 많이 올라온 숫자라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 제조 PMI 조사 대상인 21개 산업 중에서 18개 산업이 임계치보다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중국의 PMI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이 한 번도 그 21개 산업이 어느 산업인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디가 좀 임계치가 높았다, 어떤 산업이 좀 임계치가 낮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또 대부분 단골 손님이라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번 1월의 경우에는 첨단 제조, 장비 제조, 소비재, 그리고 고에너지 산업 등이 PMI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조 PMI의 구성 지수를 보면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제조 PMI는 50.1%로 임계치보다 올라갔는데 하위 지수를 보면 신규 오더 지수만 50%를 약간 넘었고 생산 지수와 원자재 재고 지수 모두 임계치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종업원 지수 역시 47.7%, 지난 3년이 넘도록 계속 임계치 아래에 있죠. 협력업체 배송시간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어떤 식으로 이런 하부 지수를 계산하면 제조 PMI 지수가 50.1%로 나오는 것일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온 숫자에서 제조 PMI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신규 오더 지수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나 또는 종업원 지수나 협력업체 배송시간 지수의 가중치가 좀 많이 낮거나 이래야 될 텐데요. 상식적으로 제조 PMI에서
종업원 지수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용량과 직결이 되니까 말이죠. 아무튼 생산 지수가 비록 임계치 아래이긴 하지만 임계치에 근접해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가 무려 7.0%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방향의 전환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춘절이 지나고 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제조 PMI 상관 지표를 보면 적어도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가 52.2%로 올라갔고요. 그것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구매량 지수도 50.4%니까 제조업체들이 사들이고 있는 원자재와 부품의 양이 늘고 있다, 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출고 가격 지수는 아직도 임계치 아래고 온엔드 오더 지수도 44.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전환은 지금 그 경향의 초기일 수 있지만 아직 완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수입 지수가 임계치 아래인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 경영 활동 지수, 이것은 의미 없는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비제조업 PMI는 54.4%로 전월 대비 무려 12.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차이신에서는 이 비제조업 PMI를 서비스 PMI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비스 PMI로 부르지는 않고 국가통계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비제조업 PMI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건설 토목, 이 영역이고 다른 하나가 소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민간업체 위주의 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PMI라고 불러도 아주 어울리는데 이 건설 토목 쪽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넣어서 서비스 PMI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비제조업 PMI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4월경에도 54.7%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비슷한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두 달에 걸쳐서 올라간 것인데 금년에는 그냥 한 달에 급상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설 토목 분야는 56.4%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서비스 영역은 급상승을 했죠. 14.6%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이번 춘절에 소위 보복 소비에 가까운 그런 행태가 나타난 것과 관계가 좀 있을 겁니다. 금년 춘절은 사실은 귀향 인구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정서가 폭발을 하면서 많은 중국의 명승지들이 수많은 유람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동북 지역에 있는 한 명승지에 갔었는데 원래는 별 볼 일이 없는 지방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텔비가 하룻밤에 3,000위안이 넘게 그렇게 급등을 했다고 하고, 원래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소되고 다 없었답니다. 호텔 숙박비가 올라가니까 호텔에서 기존 예약했던 것을 임의로 취소해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대산 같은 곳에서는, 오대산에는 불교의 성지인 큰 절이 있죠. 이 절이 춘절 기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문이 닫힌 줄 모르고 무작정 찾아왔던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니 결국은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복 소비에 가까운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서비스 산업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이난성에서 보면 매출의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그 매출의 질적인 수준을 보면 예년만 못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의 그 판매 리포트를 보면 예전과 같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는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명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중저가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억제되어 있던 소비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악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저축은 해놓고 있지만 소비는 하지 않는, 소비를 한다 해도 비싼 물건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중저가 제품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적 지표를 보면 신규 오더 지수나 투입품 가격 지수처럼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적인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판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임계치 아래이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소비가 반등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고가품을 찾지 않고 마진이 작고 실용적인 그런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겠죠. 이 비제조 분야의 종업원 지수도 살펴보면 역시 임계치 아래. 중국 정부는 언제나 양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중국의 취업 상태, 가구의 소득 상태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상황이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수출입 쪽을 봐도 모두 임계치를 하회했죠.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임계치를 상회한 것이 소매, 숙박, 요식업, 먹고 자는 대부분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종합해서 중국의 1월 PMI는 52.9%로 계산이 됩니다. 전월 대비 10.3%포인트가 증가한 것이고요. 중국 정부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통계국의 이번 발표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그런 톤인데요. 저는 이렇게 낙관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단 것이야말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코멘트를 해온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비관적인 표현은 거의 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희망이 보이고 이제는 좀 좋은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너무 낙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